있는데 154쪽에 155쪽부터 먼저 보자. 우리 정정분이 y는 fx 얘를 a에서부터 B까지 쪼개서 요거에 뭐로 정의했어? 저기 뭘로 정의했어? 넓이로 정의했잖아. 넓이가 a에서 b까지 fx dx다라고 정의한 거잖아. 약속을 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함수가 이제 또 지정도 삼가함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155쪽에 보면 이제 넓이의 개념으로 가니까 정정푸는 값인 거고,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으면 음수값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 편의상 음의 넓이다라고 생각해서 넓이긴 넓이인데 음수로 나올 거다. 그럼 절대값 씌워서 위로 올리면 양수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뭐 계산을 하고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뭐 예를 들어 넓이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넓이로는 3이고 정적분 값으로는 마이너스 3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똑같아. 숫자와 개념이 똑같고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는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x의 역할하고 y의 역할 좀 바꿔서. 이건 왜 그러냐? 어떤 함수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하고 어려운 함수 가지고 하는데 그 함수 자체가 x, y는 하고 표현하기 힘들 때 그럴 때 x는 하고 표현하기 쉬웠어. 그러면 x를 y의 역할로 생각해서 그냥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또는 그거의 어떤 텐션 관계라든가 x축, y축에 관련되어 있는 그 넓이를 굳이 y에 대해서 꼭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y축으로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제 함수에 따라서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x의 역할하고 y의 역할하고 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156쪽에 있는 그림도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그러면 우리가 숙제에서 알고 있던 개념 그대로 써보는데 결국에는 함수만 조금 다를 거다. 문제로 가보면 유형 3번부터야. 뭐 하면 되겠냐? 1192번. 인티그랄 2부터 2까지 x 빼기 1분의 1 dx. 그럼 결국 x 빼기 1분의 1만 적분 잘해서 정적분과 구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위에 있는 좀 판단해 보려고 x 빼기 1분의 1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x분의 1 그래프를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2부터 2까지가 다 위에 있잖아. x축 위에. 그러니까 양의 넓이 뭐 그대로 밑에 내려가는 형태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뭐 생각해서 하면 되겠고 1195번도 마찬가지 6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그대로 하고 파이부터 2분의 4파이까지는 뭐 마이너스 곱해서도 되고 아니면 파이부터 2분의 4파이까지 계산 다 한 다음에 그 값만 나중에 마이너스 붙여도 되고 뭐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정적분을 계산하는 과정이니까 그대로 뭐 계산해서 해주면 되고 y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래프 좀 그려봐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x의 역할하고 y의 역할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되겠고 당연히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항상 우리가 위의 함수 빼기 아래 함수 위의 함수 빼기 아래 함수를 구간의 양끝 값으로 적분했었지. 그게 함수만 조금 더 어려워졌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뭐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곡선하고 접선, 접점을 구해서 위의 함수 빼기 아래 함수 뭐 계산해주면 되겠고 162번, 162쪽 유형 8번도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그러니까 위의 함수 빼기 아래 함수 적분하면 된다고. 2등분 한다. 적당히 m이라고 하고 위의 함수 빼기 아래 함수 넓이가 2등분 되게 하면 되겠고 원래 함수 역함수 y는 x 대칭이니까 뭐 한다? 절반만 구해서 2배 한다. 뭐 그림에서 이해하듯이.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거지만 함수만 좀 어려운 형태다 그 말이고 이제 부피는 새로 추가됐으니까 부피는 따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 지금 거리와 움직이는 거리와 곡선의 길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왜 그렇다면 이 넓이 값을 이렇게 하냐 그거를 먼저 약속해 놓은 거야. 그래서 158쪽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라 이런 어떤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분 구조법이라 그래.
구분 구조법인데 내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을 쪼개서 그걸 더 잘게 쪼갠 다음에 더해.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 또는 부피를 구하는 거 이거를 구분 구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아. 자, 근데 이거를 조금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그게 154쪽에 있는데 옆에 어떤 도형의 개념 노트 옆에서 있잖아. 어떤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이 도형을 여러 개의 기본 도형으로 나누어 그 기본 도형의 넓이나 부피하고 극한값으로 구하는 방법을 구분 구조법이라고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얘 넓이를 구할 때 이제 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할 거야. 여기서 y는 x야. 여기 둘러싼 여기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몇 개의 기본 도형 직사각형으로 쪼개. 이렇게 쪼개.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왼쪽 끝을 연결해서 직사각형을 만드냐. 여기다 직사각형, 왼쪽 끝, 여기다 직사각형, 여기다 직사각형, 여기 직사각형. 왼쪽 끝, 여기 직사각형을 만드냐. 아니면 오른쪽 끝을 연결해서 만드냐. 보통은 오른쪽 끝을 해. 여기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고. 여기다도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고. 원쪽 끝이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그림에 보다시피 더 잘게 쪼개. 더 잘게 쪼으면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옆에 이만큼 연결되니까 요만큼이 더 정확하게 나왔는데 더 줄었지. 그러니까 저기 오차잖아. 오차. 원래 있던 곡선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사각형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사각형이 더 많이 나왔잖아. 맞냐? 원래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이보다 내가 잘게 쪼갰을 때 이렇게 쪼갰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얘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 근데 그걸 더 작게 쪼개면 요 부분이 사라지니까 더 곡선하고 넓이가 비슷해지잖아. 그거를 이 쪼개는 n개로 쪼갤 건데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결국 곡선하고 좀 비슷하다. 결국 얘는 무한대니까 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 승희야? 이게 어려워. 근데 이게 개념 설명해야 될 게 그냥 외워야 할 수도 있는데 빨리 설명해 줄 테니까 빨리 들어. 그럼 결국 이렇게 잘게 쪼개서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조법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전체 여기까지가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야? P 빼기 A잖아. 맞냐? 그 P 빼기 A를 몇 개로 쪼갰어? 직사각형을 N개로 쪼갰어. 그럼 요 하나가 얼마야? N분의 P 빼기 A야. 거기서 이거 문제에서 보면 N분의 P 빼기 A를 뭐라 그랬다? 이거를 델타 X다라고 했다고. 거기 단하고 밑에 델타 X는 N분의 P 빼기 A. 맞냐? 그러면 가로는 다 델타 X, 델타 X, 델타 X, 델타 X 다 똑같잖아. 근데 세로가 달라지잖아. 그럼 세로는 뭐냐? 이럴 때 함수값. 이럴 때가 뭐냐면 A에서 델타 X만큼 한 번 온 거야. 얘는 A에서 델타 X만큼 두 번 온 거야. 맞냐? 그거를 요 주어진 함수 중에 넣으면 그게 세로의 길이네. 그래서 그걸 써보면 첫 번째 거는 F A 플러스 1 델타 X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두 번째 거는 세로의 길이가 A 플러스 2 델타 X 높이 가로는 델타 X 세 번째 거 F A 플러스 3 델타 X 델타 X 플러스 종종종 해서 제일 마지막 거 요 놈은 뭐요? 델타 X로 가로는 똑같아. 세로는 뭐를 넣은 거야? B를 넣은 거야, B. 근데 그게 뭐냐면 F A 플러스 이게 몇 번째 거라고? N 델타 X 여기가 델타 X 요거라고. 이게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야. 이거를 잘 봐. 어떻게 했다고? 모든 직사각의 넓이를 합했어. 시그마를 썼어. K가 1부터 여기 1부터 1, 2 해서 n까지 되니까 n까지 F A 플러스 K번째 델타 X 델타 X. 이거를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더 잘게 쪼개져 버리면 그게 결국 넓이 S가 똑같다. 그 넓이 S가 뭐다?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그럼 어떻게 됐어? 이 급수가 급수잖아. 급수가 뭘로 바뀌었어? 정적분으로 바뀌었다고. 이 급수가 정적분으로 바뀌었어. 너네도 원래는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fx dx를 예를 들어서 1부터 2까지 x dx 이거를 얘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 2분의 x의 제곱에다가 1부터 2까지 넣어서 이게 넓이라더라 라고 끊었잖아. 근데 그 넓이를 정의하기 전에 이 정적분을 급수로 바꿔서 이 정적분을 왜냐면 얘가 얘니까 이거 계산할 때 이거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는 미분을 우리가 쉽게 하는 것처럼 미분을 쉽게 하는 것처럼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극한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푼 거고 그걸 미분법을 이용해서 쉽게 하는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정의해서 하는 건 쉬운 방법이었고 원래는 얘는 결국 넓이를 의미하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었어야지. 근데 수투에서는 얘를 굳이 이렇게 바꿔서 안 푼다고. 근데 지금은 알려주는 거야. 미적분 할 때는 원래 얘는 이렇게 바꿔서 풀었어야 돼. 왜? 얘가 얘로 정의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극한으로 쓰여져 있는 거를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문제로 나와.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 문제로 나와. 그래서 우리 154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xk 거기서는 어디서 xk를 거기 써줬잖아. a부터 k 델타 x라고. 그러니까 이거지. a 플러스 k 델타 x. 그래서 이거를 다 밑에 딱 써놨는데 결국에는 뭐냐? 쓸 줄 알아야 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에서 k번째야 뭐를 n분의 b 빼기 a만큼을 k번째 첫 번째 거는 n분의 b 빼기 a만큼을 첫 번째 거는 넣은 거고 두 번째 거는 여기다 2 곱해서 넣은 거고 세 번째 거는 3 곱해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세로의 비교는 이게 a부터 b까지 fx dx가 된다고. 이 극한으로 정의된 이 식이 결국에 요거하고 똑같다고. 이제 여기다 장난질을 해. 여기다 숫자를 바꿔. 여기 숫자를 막 바꿔서 여기 숫자를 바꿔서 얘가 바꿔지는 형태. 여기 숫자를 바꿔서 얘가 바꿔지는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우리 154쪽에 2번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급수를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요, 세 가지. 우리 158쪽 문제로 갈게 바로. 자, 그거를 그 대표 유형은 이렇게 지우고 대표 유형은 막 바로 막 어려운 걸로 해놨잖아. 근데 그거 하기 전에 1188번. 자, 1188번의 값을 구하는데 아무튼 유형 2번은 1번의 식을 알려준 거고 유형 1번은 식을 알려준 거고 유형 2번은 급수의 활용 그러면 내가 그 문제 도형에서의 문제를 보고 식을 구해라 이 말이야. 식을 구한 다음에 정적분을 바꿔서 계산을 하라 그 말이라고. 자, 우리 1187번 먼저 해보자. 1187. 왜냐면 1188번을 우리 보자. 이거 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 그 다음에 1 플러스 n분의 1의
1 플러스 n분의 3의 제곱 플러스 5.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n의 제곱 이거냐? 이거를 아까 그 형태 요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 먼저 이 형태로 바꿔야 되고 그거를 바꿔놓은 게 1187번. 바꿔야 되는 게 1188번. 그러면 뭐가 변하고 있어? 1, 2, 3, n. 이 위에 있는 숫자가 1부터 n까지 변하고 있네.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네. 1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앞에 n분의 1가 곱해져 있는데 어차피 변수가 k니까 그 n분의 1은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바뀐다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원씩 이렇게 두 개. 저는 형태로 바뀐다고. 1187번도 fx라는 함수가 나오고 그냥 뒤에 있는 식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2 플러스 n분의 2k n분의 1 이런 형태가 바뀌었네. 그 다음에 1185번도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사인 1 플러스 n분의 3k 그게 p 해서 q부터 r까지 사인 x dx 이렇게 바뀌었다. 1186번도 리미트 k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세제곱분이 1이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이게 총 3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알아야 돼. 자, 1번, 2번, 3번 있는데 자, 1번은 범위를 쉽게 만드는 거야. 범위를. 뭐라고? 범위를 쉽게 만드는 거라고. 자, 1번은 뭐냐면 n분의 k를 x로 n분의 1은 tx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k라는 놈이 저기 보시다시피 1부터 n까지 변해. k라는 놈이 1부터 n까지 변해. 여기다 1 넣으면 n분의 1이고 n분의 1에 n이 뭐 안 들어가면 0이잖아. 0. 그 다음에 n분의 k가 n이니까 여기다 n 넣으면 n분의 1. 그러니까 n이 뭐 안 들어가면 1이 뭐 안 들어가도 그냥 1이지. 그러니까 범위는 무조건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극한의 식이 있는데 급수식이 있는데 그걸 정적분으로 바꿀 때 제일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다? 범위를 쉽게 하는 거. 범위를 쉽게 한다는 말은 무조건 범위는 0부터 1까지가 되는데 무조건 n분의 k를 x로 n분의 1을 dx로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저거 보면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게 뭐라 그랬어? 여기 뒤에 식이 직사각형들을 자꾸 쪼개면 원래 거의 넓이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다 합쳐라는 소리야. 쪼개서 합쳐라는 소리야. 그럼 결국 그 합쳐라는 넓이를 의미하고 그 넓이 우리가 정적분에서 넓이 인티그랄의 넓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사실은 넓이 s를 길게 이렇게 늘여놓은 게 인티그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얘는 그냥 리미트 n 무한대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는 무조건 인티그랄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바뀌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딱 바꿔.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n분의 k 자리에 여기 n분의 k 자리에 x 1 플러스 n분의 k 자리에 x. 그럼 뭐야? 1 플러스 x 제곱 곱하기 n분의 1이 dx. 그러면 2 dx 이렇게 바꿔주면 돼. 저 급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이제 이렇게 쓴 거 써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넓이로서 계산을 할 거라고.
근데 얘는 어찌냐 지금 적분해야 될 함수가 어려워지는 거야. 범위는 무조건 0부터 1까지니까 엄청 쉬워. 얘만 적분하면 0, 1이니까 1만 넣고 0 넣으면 무조건 0이잖아. 1만 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정적분을 계산하는 거는 쉽지만 얘를 적분하게 힘들지. 다음 그럼 어차피 숫자만 넣어서 계산할 거니까 내가 여기 세 번째 식은 조금 간단하게 만들고 숫자는 어려워도 식이 간단하면 적분이 쉬우니까 위에 숫자 넣고 밑에 숫자 넣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피적분 함수, 내가 적분해야 될 함수를 쉽게 만드는 거야. 뭔 말이냐? 요거를 통째로 바꿔주면 돼. 저거.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n분의 k를 x로 바꾸면 x제곱 적분하면 되니까 쉽잖아.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요 k 앞에 있는 항상 여기 1 플러스 n분의 k를 x로 바꿨으면 k 앞에 있는 n분의 1을 dx로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또 똑같이 k는 1부터 n까지 변할 건데 이제 1 넣으면 n이 뭐하는 데로 가면 0이니까 1부터 여기 n 넣으면 1이니까 1 더하기 2까지 1부터 2까지 범위는 1부터 2까지가 되는 거라고. 자, 1부터 2까지 x제곱 2dx 이러면 요 숫자는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요 함수 자체는 좀 쉬워지는 형태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거 두 개를 적당히 합의한 거야. 범위도 좀 쉽게 하고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도 좀 적당히 쉽게 하고 그거는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거 통째 여기가 만약에 3이었다면 요거를 간단히 하면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1차식이 나오니까 적분하기 쉽잖아. 치환적분 하면 되니까 옆에 상수가 달려있더라도 근데 요거 통째로를 x로 딱 넣으면 x제곱이니까 이제 그건 더 쉬울 거고 그 x 대신에 x 플러스 숫자가 들어가도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치환적분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뭐 범위 자체도 n분의 숫자 x니까 0이 나와. 여기는 지금 얘나 똑같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얘나 똑같으니까 이거는 얘랑 적당히 좀 타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교재 1185번으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 1187번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 여기 써놓고 요것만 이제 바꿀 줄 알면 되니까 계산하는 거야. 너네 적분하고 하는 거야. 쉬운데 여기 부분을 잘해야 되니까 여기 지우고 387번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2 플러스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1 dx 이거를 첫 번째 무조건 n분의 2 k를 x로 n분의 1을 dx로 바꿔. 그럼 범위는 무조건 0부터 1까지고 이게 사라지고 범위는 0부터 1까지고 그 다음에 f 2 플러스 2k 이 x지 n분의 k가 x니까 여기 f 2 플러스 2x n분의 2 dx 여기에 dx가 있는 게 아니지 n분의 1이라고 끝나야지 이렇게네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fx식이 나왔으니까 이 통째로가 x인 게 내가 적분할 때 제일 쉽지. 왜냐면 얘는 f에다 이걸 넣어서 적분을 해야 되잖아. 근데 뭐 1차식이긴 하나 3번은 2 플러스 n분의 2k를 x로 바꾸고 그러면 요거
n분의 2가 dx여야 된다고. 됐냐? 그러면 여기서 k가 1부터 k가 n까지 변하면 1 넣으면 n분의 2, n이 뭐 하더라고? 0, 2부터 여기다 n 넣으면 n분의 n, 2 더하기니까 4, 2부터 4까지네. 인티그랄 2부터 4까지 fx n분의 2 dx니까 n분의 1은 2분의 1 dx. 여기가 2분의 1 dx. 그럼 2분의 1 뭐 앞으로 보내면 되니까 fx만 적분하면 되니까 이건 더 쉬운 거라고. 적분이 대신에 숫자가 조금 복잡해지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요거 가운데 2번이 저거야. 그래서 n분의 2k를 x로, 그러면 k 앞에 있는 거 n분의 2를 dx로, 여기 k는 1부터 n까지 변하고 1 넣으면 n분의 2, n이 뭐 한다고 하면 0, 0부터 1 n 넣으면 n분의 n, 2, 얘는 0부터 2까지 f 2 플러스 x dx dx가 바로 나오면 되고, 여기 2 플러스 x, 그 다음에 n분의 1이니까 또 똑같이 n분의 2가 dx니까 n분의 2 쓰고 2분의 1, n분의 2가 필요하다고. 그럼 2분의 1 하고 이게 dx로 바뀌니까 2분의 1 dx네. 2분의 1 dx. 또 2분의 1은 앞으로 딱 나가고, 얘는 뭐야 지금 1차식이니까 또 치환적분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는 또 문제가 없지만 다음 뭐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꿨을 때 옳은 것을 뭘 골라봐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바꿔서 정적분으로 바꾸면 그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제 부지런히 연습해서 하시면 되겠고, 우리 보면 1185번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사인 1 플러스 n분의 3k, 요 놈이 p 곱하기 인티그랄 q부터 r 사인 x dx 이렇게 바뀌었대. 어떻게 한 거냐? 요 n분의 1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안에다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n은 무한대로 갈 때 k부터 n까지 얘는 인티그랄로 바뀐다고 했고, 그럼 요 놈의 식이, 이 식이 요렇게 바뀐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얘가 통째로 x로 바뀐 거잖아. 그래야지 sin x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1 플러스 n분의 3k가 x로 바뀌었고, 그러면 k 앞에 있는 n분의 3이 dx가 돼야 되고, k는 1부터 n까지 변할 거니까 여기다 1 넣으면 n분의 3, n이 무한 들어가면 0, 얘는 1부터 여기다 n 넣으면 n은 약분되고 1 더하기 3이니까 4. 그래서 인티그랄 1부터 4까지 sin x n분의 3이 dx니까 n분의 1밖에 없어. 그럼 n분의 3 써주고 3분의 1 해주면 원래 식과 똑같잖아. 얘가 dx로 바뀌고 3분의 1 나왔다고. 3분의 1 dx로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만 앞으로 보내면 문제에서 원하는 sin x dx 이렇게 바꿔라는 거잖아 지금. 저 급수를. 그래서 이렇게 급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이걸로 바꿔야 돼. 그 바꾸는 방법이 저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범위를 간단하게 할 거냐, 함수를 간단하게 할 거냐, 범위하고 함수를 적당히 타협할 거냐. 범위를 간단히 0부터 1까지로 무조건 0부터 1까지로 하면 n분의 k를 x로 n분의 1 dx로 하면 여기 이 식 자체에서 얘가 x로만 바뀌고 얘가 dx가 되니까 이 식 자체가 복잡해지는 거야. 식은 복잡하나 범위는 간단해지는 거고, 그다음 저기서 적당히 내가 좀 함수 자체를 간단해서 적분을 쉽게 하란다. 이것도
얘를 1 플러스 x, 뭐 1 플러스 3x가 되도록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애초에 문제가 사인 x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얘를 x로 여기서 필요한 추가적인 요거 n분의 3 이걸 dx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서 이거를 이제 계산 하나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여기다 미정해서 넣어놓고 이거 구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여기 문제는 또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나왔어. 이거 가지고 저 3개를 다 이해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또 차근차근 하나씩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사인이나 뭐 저기 밑에 보면 2를 포함하고 있는 지수함수라든가 또 루트가 있어서 뭐 결국 그거는 n분의 k를 x로 n분의 1 뭐 dx로 바꿔서 적분하는 게 조금 어려워진다 내용이지. 이거를 알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공식처럼 알아두는데 저 정적분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넓이로 정의해서 넓이 값으로 그냥 정적분 중에 하나, 부정적분 중에 하나 해가지고 위 끝 아래 끝 숫자 넣어서 그거 계산하면 넓이가 쭉 나오더라 라고 정의한 거지. 원래는 이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다 직사각형으로 쪼갠 다음에 이거를 요거다라고 정의한 거라고. 그럼 거꾸로 얘를 계산할 때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했어야 됐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부정적분 한 다음에 위 끝 아래 끝 숫자 넣어서 빼면 넓이가 똑같다더라 해서 쉽게 계산한 거였다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렇게 정의 내려놓은 거니까 일단은 저거를 이렇게 구분구조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를 정적분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구의 부피라든가 원의 넓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분구조법으로 또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디테일의 내용은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다른 유형수를 공부하면서 하고 일단은 이렇게 급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기억해야 될 게 급수로 표현되어 있는 걸 정적분으로 바꿀 때는 3가지 형태가 있다. 이 3가지 형태를 너네가 구별하고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 그냥 바꿔서 미정계수 구해봐라. 무리함수일 때 중간중간에 뭐 네모 채우는 거고 187번도 그 값을 구하는데 그거를 3가지 형태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쉬운 거는 사실 이걸로 그냥 하면 돼. 왜냐면 너네는 적분 맞았다니까. 함수가 엄청 어렵게 나와도 적분 다 잘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얘를 바꿨을 때 A, B 뭐 1, 2, 3, 4, 5 해가지고 다음 주 옳게 바꾼 거 2개 찾아봐라. 그러면 이제 못 찾는다고. 그 문제 때문에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n분의 k를 x로 n분의 1을 dx로고 그 다음 얘는 함수를 간단하게 할 거니까 이걸 통째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은 요 2 플러스 뭐 x라고 하면 함수도 그나마 어렵지 않고 위 끝 아래 끝 둘 중에 하나가 0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거야. 이거 2개는 평행이동의 관계예요.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저 3개로 바꿀 수 있다더라. 그 부분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식을 그대로 안 알려주고 식을 너네가 찾아서 1190번이나 1191번 같이 도형 속에서 찾아서 급수로 나타내고 그거를 풀어서 정적분의 값, 뭐뭐의 값, 뭐뭐의 값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해봐라. 모의고사에 잘 나오겠네. 이게 나오면 또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급수에서 온 거다. 정적분하고 급수는 뭐 이런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에서 정적분을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계산했던 거를 정적분을 급수로 바꿔서 복잡하게 계산했던 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정적분과 어떤 넓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부정적분 중에 하나하고 위 끝 아래 끝 숫자 넣어서 산수 계산했더니 똑같게 나오더라. 그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유형 3번부터 4, 5, 6 아까 쭉 7, 8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결국 유형은 또 수초하고 좀 비슷한데 똑같은 거지 사실. 또 피적분 함수, 적분 당해는 함수 자체가 좀 복잡해서 문제들이 조금씩 까다로워진다. 이건 한 번씩만 사실 풀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평면 도형을 잘게 쪼개갖고 붙여서 곡선의 넓이를 구했듯이 구가 있어. 예를 들어 입체도형이 있어. 그 입체도형도 잘게 쪼개가지고
뭐냐면 그 직육면체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재 150, 163쪽에 뭐 아무튼 단면을 쪼개서 그 단면 면이 뭐 예를 들어 삼각형들이 연속된다든가 아니면 직사각형이 연속된다든가 반원이 연속된다든가 그런 것들 또는 뭐 우리 구분구조법으로 생각하면 직육면체들을 쭉 쌓아서 어떤 입표들을 만들었다든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피라는 것도 결국에는 구분구조법에서 온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아까 인티그랄 아니 이거였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 뭐 여기 a 플러스 델타 x로 쓰자 이거였는데 이게 뭐야? 어차피 잘게 쪼갤 건데 얘가 잘게 쪼개면 뭐 그냥 어떤 점 하나고 이게 뭐야? 높이잖아 높이 이 점에서의 높이, 이 점에서의 높이 높이들을 다 더했더니 넓이가 된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런 뭐 이 면을 격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으면 부피가 되겠지 그 개념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차원을 한 단계 높여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거를 우리 교재에는 문제가 사실 좀 별로 없으니까 너네副교재 이용해서 조금 다양한 유형 형태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첫 술에 배울 수 없으니까 좀 쉬운 형태부터 해서 한가함수나 뭐 지수 로그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다항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세 개로 좀 바꿔보는 연습을 좀 해보라고 이거를 지금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하긴 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